연방 대법원에서 오늘 두 가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애리조나주가 새로 만든 그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 똑같은 얘기죠. 조지아주도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조지아주에 만든 선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소송을 걸지를 않고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것도 지금 연방 법무부가 정치 도구화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앞서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고 먼저 민주당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최종 판결 나온 것은 6대 3으로 애리조나주가 이겼습니다.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이 마크 브루노비치가 오늘의 판결 굉장히 이건 큰 승리다. 굉장히 큰 승리다. 이제 이런 성명을 내놨는데요. 나는 대법관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상식적인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주들의 능력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는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법은 상식적인 법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해주고 다만 불법적인 투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투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선거법이 아니다. 이것은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의 선거개혁법도 보면은 불법 투표는 가능하면 못하게 하지만 합법적인 투표는 얼마든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장합니다. 투표 장소도 더 늘리고 투표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불법 투표는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애리조나주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연방 법무부가 조지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도 당연히 연방 대법원에서는 조지아주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죠. 상당히 큰 승리의 소식이다. 이번 결정이 6대 3이 된 것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 딱 갈린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갈린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치 성향이 딱 드러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브루노비치 주 법무장관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도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선거청년법의 큰 승리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주 정부들이 이곳 애리조나주에서 투표용지 수집 및 선거구 밖 투표에 관한 보호와 같은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고 선거 청렴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애리조나주에서 만든 법에 지금 가장 골조가 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것이죠. 하비스트, 벨럿 하비스트를 갖다 못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을 했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편으로 보내자고 보니까 선거일이 일주일도 한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 우편으로 보냈다가는 제 날짜 안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하겠구나.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비스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좀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가 시간 안에 도착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내가 대신 가져다가 드롭박스 안에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우미 하겠다라고 자칭 도우미 하겠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투표용지들을 쭉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투표용지들을 거두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드롭박스에다 갖다 넣는 그 과정 중에 과연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이 그렇게 받은 그대로 갖다 넣었을까? 이거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투표용지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이번에 민주당 찍어 이런 이야기들이 선거운동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심지어는 실제로 다른 주에서는 벌어졌던 일인데요. 아무개 찍어주면 우리가 돈 줄게. 아예 투표용지를 돈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벨럿 하비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그거 못하게 했다고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거 못하게 하면 장애인들이 조금 늦게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니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왜들 이럽니까? 그다음에 선거구 밖 투표에 대한 보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 장소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같은 카운티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옆 동네에 있는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이건 제대로 된 투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은 그것을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표하지 못하게. 그래서 본인이 속한 투표소로 가라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딱 왔을 때 여기가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투표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면은 당연히 당신은 여기가 투표소가 맞다라고 이제 명단이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가기 전에도 확인할 수 있죠. 본인이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야 될 투표소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얼마나 바빴으면 그걸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투표 장소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잘못된 투표소 장소에 가서 아예 투표를 한 사람들은 이제는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법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야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람이 바쁘다 보면 잘못된 대로 갈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발할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허락을 해주게 되면 한 사람이 여기에 가서도 투표하고 저기에 가서도 투표하고 2중, 3중으로 투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절대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투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거는 사람들 투표 제대로 못하게 탄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이었는데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서 나온 결정은 아주 상식적이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딱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수 의견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은 추가된 조치들,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가 추가한 조치들은 적당한 부담이다. 적당한 부담. 이 정도 부담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선거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정부패 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한 선거를 치렀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부담은 있어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